위정척사운동.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선 후기 19세기 한복판을 관통한 단어 위정척사운동 이야기입니다. 위정, 바른 것을 지킨다. 척사, 사악한 것을 물리친다. 딱 네 글자죠. 그런데 이 네 글자 안에는 그 시대 조선 지식인들의 공포, 자부심, 그리고 절박함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질문 하나만 던져볼게요. 19세기 서양 열강이 대포와 증기선을 앞세워 아시아를 두드릴 때 조선은 왜 끝까지 문을 닫아야 한다고 믿었을까요? 오늘은 그 갈림길을 같이 걸어보겠습니다. 세계가 바뀌고 있었다. 먼저 조선의 세계관부터 봐야 합니다. 조선은 500년 가까이 성리학을 나라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성리학은 단순한 공부가 아니에요.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야 한다.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나라의 질서는 이렇게 유지돼야 한다. 이게 성리학이었습니다. 왕과 신하, 아버지와 자식, 남편과 아내, 위와 아래, 질서와 예절. 이 체계가 무너지면 조선은 나라 자체가 무너진다고 믿었죠. 그리고 조선은 중국을 중심으로 한동아시아 질서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이 흔들리는 사건이 터집니다. 바로 아편전쟁입니다. 청나라가 졌다. 하늘이 무너졌다. 1840년 아편전쟁. 천하의 중심이라 믿었던 청나라가 영국에게 참패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조선 조정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큰 나라가 오랑캐에게 졌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조선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서양의 대포가 얼마나 강한지, 증기선이 어떻게 바람없이 움직이는지. 그런데 조선의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청이 진 건 기술 때문이 아니라 도덕을 잃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위정척사 논리가 싹트기 시작합니다. 기술은 거치고 도덕이 본질이라는 믿음. 우리는 도덕을 지키니까 우리는 다르다. 이게 출발점이었어요. 바다에서 괴물이 온다 이양선. 아편전쟁 이후 서양 군함이 점점 북상합니다. 조선 해안에도 나타나죠. 돛도 없는데 검은 연기를 뿜으며 움직이는 배. 어부들이 보면 진짜 괴물 같았을 겁니다. 조정은 말합니다. 이양선이 나타나면 격퇴하라. 그리고 서양은 요구합니다. 통상하자. 그럼 조선은 이렇게 반응하죠. 왜 오랑캐랑 장사를 해? 문을 열면 나라가 무너진다. 그런데 문제는 외부만이 아니었습니다. 내부의 충격 천주교. 서양의 배보다 더 무서운 게 뭘까요? 위정척사론자들에게는 천주교였습니다. 천주교는 제사를 거부합니다. 신분 질서를 흔듭니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고 말합니다. 양반과 노비가 같은 공동체로 묶이고 서로 형제라고 부릅니다. 성리학 질서로 나라를 유지하던 지배층에게는 이게 충격이죠. 신분이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진다. 효가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진다. 결국 조선 지식인들은 이렇게 확신합니다. 서양 문물은 편리해 보이지만 그 속에 질서를 파괴하는 독이 있다. 위정척사 정과 사를 나누다. 이제 위정척사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세상을 두 개로 나눕니다. 정성리학, 유교, 윤리, 예절, 질서, 검소함. 사천주교, 서양 사상, 개항, 통상, 물질주의. 여기서 중요한 건 서양 기술도 그냥 기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기술은 장식이다. 기둥은 도덕이다. 기둥이 썩으면 장식이 아무리 화려해도 집은 무너진다. 그러니까 서양 대포가 아무리 강해도 도덕이 없는 나라는 결국 망한다는 믿음으로 갑니다. 사건이 터진다. 박해와 전쟁. 먼저 내부로는 천주교 박해가 강화됩니다. 그리고 결국 1866년 병인 박해가 벌어지고 수많은 신자와 선교사가 처형됩니다. 그러자 외부에서 반응하죠. 프랑스가 공격합니다. 병인양요. 미국도 공격합니다. 신미양요. 조선은 끝까지 맞서 싸웁니다. 여기서 조선은 어떤 착각을 하게 됩니다. 봐라. 우리가 끝까지 버티니까 저들이 물러난다. 그래서 흥선대원군은 전국에 척화비를 세웁니다. 싸우지 않으면 화친이고 화친을 주장하는 자는 나라를 파는 자다. 그러나 세계는 이미 너무 빨리 변하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린다. 강화도 조약,
그리고 유생들의 분노. 1876년 강화도 조약. 조선이 결국 개항합니다. 그리고 내용은 불평등했죠. 이때 위정척사 유학자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대표가 최익현입니다. 일본은 서양화한 오랑캐다. 일본과 통하는 것은 서양과 통하는 것이다. 이 주장은 전국으로 퍼지고 결국 1881년 영남만인소 같은 집단 상소 운동까지 이어집니다. 개화 중단하라. 외국인 추방하라. 하지만 정부는 강경 진압합니다. 그러면서 위정척사 내부에서도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균열 동도석이냐, 전면 배척이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도덕은 우리 것, 기술은 서양 것. 기술만 배울 수는 없을까? 이게 동도석이론이에요. 하지만 강경파는 이렇게 반박합니다. 기술이 들어오면 사상도 같이 들어온다. 결국 나라가 무너진다. 이 논쟁은 계속 이어지고 시간은 흘러갑니다. 그리고 조선은 더 큰 위기에 직면합니다. 위정척사, 의병으로 바뀌다. 1895년 을미사변, 명성황후 시해, 단발령, 그리고 1905년 을사조약, 외교권 박탈. 이쯤 되면 위정척사론자들의 말은 이렇게 바뀝니다. 이제는 말이 아니다. 행동이다. 그래서 등장하는 게 의병입니다. 최익현, 유인석 같은 인물들이 실제로 무장투쟁에 나섭니다. 여기서 위정척사의 정신이 하나로 요약되어 나라는 망해도 의리는 지킨다. 이 저리가 항일 저항의 불꽃이 됩니다. 평가 정신은 남고 방식은 한계가 있었다. 위정척사 운동은 결과적으로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근대화의 타이밍을 놓쳤고 조선의 멸망도 막지 못했죠. 한계도 분명합니다. 국제 질서를 냉정하게 읽지 못했고 기술군사 발전을 스스로 막았고 하지 말자는 말은 강했지만 그럼 어떻게 살 것인가는 약했고 양반 유생 중심으로 민중의 현실과 거리가 있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것도 남깁니다. 쉽게 굴복하지 않는 주권의식, 끝까지 버티는 저항의 정신, 그리고 의병과 독립운동으로 이어지는 저리의 전통. 그래서 위정척사 운동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정신은 배울 가치가 있지만 방법은 넘어야 할 역사.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남기며 마칠게요. 변화하는 세계에서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살아남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 질문은 19세기 조선만의 고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질문이니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